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두고 나오는 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줄고 그마저도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남쪽의 지방대학들부터 사라질 거란 교육계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대학의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 직업전문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산대학교 이학진 총장 모시고 오늘 포커스 경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총장님과 함께 마산대학교 관련 이야기부터 해서 지역대학이 처한 현실까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취임 이후에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게 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재미있는 학교라는 것은 우선은 학생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학교를 말하겠죠. 제가 꿈꾸는 우리 마산대학의 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생, 교직원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 캠퍼스를 꿈꾸어오고 있습니다. 예. 학생이 즐겁다, 신나게 공부한다는 뜻은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우수한 교수진,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이런 학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수들이 즐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수들을 즐겁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가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만큼 지역대학이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인데 올해 마산대 신입생 모집은 좀 어땠습니까? 다른 지방대와 마찬가지로 마산대학도 예외 없이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저출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우리 학생들의 유출 때문에 절대적으로 입학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겠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시켜서 이제 양성을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도 100만 도시인데요, 창원시가. 예. 100만 도시에 위치해 있는 마산대학이 학생 모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대학은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해서 22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그 규모 면에서는 마산대학이 두 번째로 큽니다. 예. 그 입학 정원이 크다 보니까 학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도 이번에 1639명의 정원내 입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마산대학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저출산,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대학만의 자구책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대학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저희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면 학생 모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또 다른 쪽으로도 일단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현 사회가
수명이 늘어나서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한 직업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이 앞으로 전문대학에서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저희 대학은 벌써 이런 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또 창업을 위해서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우리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노동 인력을 못 찾아서 난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노동 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 인력 자체도 아무나 그냥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양질의 인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우리 전문대학에서 특히나 우리 마산대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싶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학 수는 2배나 늘었는데 수험생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뭐 이런 상황의 말들이 있는데, 대학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하고 계신 입장에서 지역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정확히 뭐라고 좀 진단을 하실까요? 근본적으로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입학 자원이 줄은 게 제일 큰 위기이겠죠. 예.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학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 자원이 부족한 게 제일 큰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의 교육도 산업계의 요구하고 같이 매칭이 잘 되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반 그 산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일 크게 느끼는 어떤 위기는 산업체 그 요구에 잘 부응하는 인력을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교와 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잘 의논해서 정말 이 지역에, 이 산업체에 잘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드는 생각이, 이 대학을 어떤 특정 분야에 특성화시키는 게 또 중요한 과제란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대 하면은 이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마산대학 하는 것 같으면 간호과로 유명한 마산대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마산대학은 간호보건 분야에서 매우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는 것 같으면 좀 가장된 말씀입니다만은 이 지역에 큰 병원이고 작은 병원이고 할 것 없이 의사 빼고는 거의 마산대학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매우 특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산대에는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의 그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공 일치 취업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전공 일치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산대학은 이 지역, 인근 지역의 전공 일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한 몇 % 정도로 나오나요? 93%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모든 취업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90% 이상이 전공에 맞는 어떤 그런 쪽으로 취업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한편 그 해석을 해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산업체에 아주 잘 맞춤식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맞는 직업을 그대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게 곧 재정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수록 국가 재정 사업이 중요하겠죠. 지금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지금 그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지원 퍼센테이지로 보는 것 같으면 거의 1%거든요. 예. 저희들은 많이 나아졌다 해도 아직 0.7%에 다다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이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고등교육 체제에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앞으로도 조금 더 OECD 국가의 평균에 걸맞는 어떤 거는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어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결하자면서 대학 간의 통합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도립대학 중에서는 지금 거창대랑 남해대 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사실 반발도 좀 큰 상황이고요. 국립대 중에서는 이제 창원대랑 경상국립대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학과 간의 통합, 통폐합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마산대 같은 경우는 학과 통폐합이 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저희 대학은 지난 3년 동안 학과를 폐지하거나 예. 통합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충원에 어려운 학과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지만 충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과를 폐과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역 산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전문 요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폐과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걸 폐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산업 또는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몇 년 동안 단절이 되었죠. 예. 이 지역에 일본 관련한 학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안 오니까 뭐 자연스럽게 안 오게 되죠. 그죠? 안 오니까 다 폐과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문화, 산업 모든 분야에서 매우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떤 때에는 반드시 복원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때 일본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일 없다면 예.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년 입시에는 아주 큰 성과를 가져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재 양성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 뭐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폐과를 시킨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그렇게 하기에는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지역 대학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선적으로는 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 대학은 기본적으로 다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을 좀 더 확충해서 해주시고 또한 행정적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개혁을 하고 있고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술은 뛰어나지만 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전문대학 교수로서의 임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들은 정말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학력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 조직들을 보는 것 같으면 각 부처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우리 교육부 그런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전문대학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하고 많이 중첩됩니다. 근데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좀 한쪽 부서에서,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 대학, 그 다음에 학원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전문대학으로 기술교육은 전문대학으로 일원화시키는 것 같으면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을 밝히면서 상당히 지역들마다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의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다 보니까 참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창원의 의대 설립의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럼요. 우리 지역에 꼭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우수한 의료진들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속 병원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경우든지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산대도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까 그만큼 의대가 생기면 그만큼 이점이 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의과대학이 오는 것 같으면 연계되는 어떤 그 학술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업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부속 병원이 설치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 필요한 어떤 인력들이 마산대학 출신 인력들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취업처도 늘 것이고 또 실험 실습할 수 있는 어떤 거는 그 장소 제공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입장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예. 환영할 만한 환영합니다. 일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뭐 지역 대학들 또 대형 병원까지 유치 경쟁에 좀 뛰어든 상황인데 총장님께서는 창원 의대가 어떤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도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치부터 되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누가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결정되리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마산대학은
병원이 필요로 한 모든 의료 기사를 다 교육시키는 학교입니다. 또 교육적인 토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산대학이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섭섭하지만. 그 마산대학의 어떤 거는 교재로 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 참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그 중심에는 마산대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학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공헌 활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산대도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죠. 우선 교육기관이니까 예.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각 전공별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직업 향상 교육을 위해서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 스포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시설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이쪽 지역에 전지훈련을 왔을 때 체력 검사라든지 또는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의해 가지고 이쪽 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대학이 처한 현실부터 해서 창원 의대 유치 이야기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매우 공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사립대학에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교육을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산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같이 시켜서 좋은 인력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